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6월 2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복수는 나의 것. 이 영화 다들 아실 거예요. 올드보이 친절한 금자씨와 함께 박찬욱 감독의 복수 3부작 중에 첫 번째 영화였죠. 개봉 당시 잔인한 장면과 충격적인 결말, 이게 매우 화제였는데요. 그런데 이 영화가 말하려고 했던 것이 뭘까요? 복수를 위해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것은 결국 자신도 상처를 입을 수 있다. 이거라고 하더라고요. 인간의 복수심이 얼마나 파괴적이고 위험한 것인지를 보여준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요. 갑자기 이 영화 이야기를 꺼내든 이유가 뭘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복수심에 불타고 있는 사람, 누굴까요? 여러 명이 꼽히겠지만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도 빠지지 않을 것 같아요. 지난 대선에서 패배한 후 절치부심하며 다시 대통령에 당선됐잖아요. 그러면 마음을 좀 풀어도 되는데, 근데 최근에 이 트럼프 앞에 놓인 일이 정말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되는 일이 없더라고요. 야당인 민주당은 물론 하월 연준 의장 그리고 사법부까지 번번이 트럼프의 정책에 반기를 들고 있거든요. 이 때문인지 트럼프의 지지율 지금 급락 중입니다. 여론조사 기관 유고부가 지난달 말에 실시한 그 결과를 보니까요. 트럼프 직무 수행에 대해 지지한다라는 응답 41%밖에 안 되더라고요. 아니, 반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지지율이 41%,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은 무려 54%, 절반 이상이 지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 수치는 지난달 42%, 53%보다 격차가 더 벌어진 것이고요. 트럼프가 지난 1월 백악관에 재입성한 이후 최악 수준이라는 거예요. 특히 여론조사에서 주목할 점이 있더라고요. 경제 인식, 이게 매우 악화되고 있다는 건데요. 전체 응답자의 40%가 미국 경제, 현재 나쁘다, 이렇게 평가했다는 겁니다. 이는 지난달보다 5%포인트나 증가한 수치라고 하고요. 특히 무당층에서는 같은 기간 미국 경제 나쁘다는 평가가요. 35에서 45%, 10%포인트나 껑충 뛰었다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트럼프와 공화당이 추진하고 있는 예산안, 이거에 대한 반응도 매우 냉랭합니다. 공화당은 최근 세금 감면 혜택 확대, 소위 얘기하면 부자 감세죠. 거기에다가 저소득층 대상 메디케이트 및 식품 보조금 축소, 청정 에너지 프로그램 일부 폐지, 그리고 국방 예산 증액, 연방 부채 상한선을 36조 달러에서 40조 달러로 인상한다. 이런 내용을 추진 중인데요. 이에 대해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접한 응답자, 이거 괜찮네 라고 대답한 사람은 31%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55%가 이거 뭐 하자는 거냐, 이 예산 이렇게 펑펑 써도 되는 거냐, 그리고 서민 예산 이렇게 팍팍 깎아도 되는 거냐, 반대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도 분명히 봤을 텐데요. 이 정도면 정신 차릴 만도 하죠. 하지만 트럼프는 여기서 멈출 생각이 전혀 없는 듯합니다. 더할 생각인 듯해요. 앞서 맨 처음 언급했던 복수의 칼날을 더 들이대겠다,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 파이낸셜 타임즈, 이런 미국 언론들이 이런 우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하원을 통과한 세법 개정안 899조가 있거든요. 이 899조가 매우 문제다. 이유가 뭘까요? 복수세가 포함되어 있다. 이름이 복수세예요. 복수하겠다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우려한다는 겁니다. 이 조항은 미국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하는 국가나 기업, 심지어는 개인에게도 최대 20%의 추가 세금을 물리겠다, 이런 내용이 골자라는 거예요. 배당금, 이자 같은 소극적 투자 소득뿐만 아니라 미국에 사업장을 둔 외국 기업이 자금으로 송금하는 수익, 미국에 돈 벌어서 이 돈 법인세 내고 나머지 돈은 송금할 수 있잖아요.
이런 송금하는 수익에도 세금을 부과하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미국에서 돈 벌어서 나갈 생각? 꿈도 꾸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아니, 흥성대원군의 쇄국 정책도 아니고 너무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이 법안 어느 나라에 타격을 줄까요? 트럼프가 불공정의 대명사라고 외쳤던 중국이 타격이 가장 크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어이구, 그런데 이번 대상에서 중국은 빠지는 듯해요. 오히려 미국의 오랜 동맹인 유럽연합, 그리고 가장 먼저 미국과 무역 합의를 했던 영국, 유럽연합과 영국이 가장 많은 타격을 입을 것이다 라는 우려가 나고 있다는 거죠. 이거 한마디로 중국에서 뺨 맞고 엉뚱한 곳에 화풀이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요, 이런 상황 우리도 편하게 지켜볼 수만은 없다는 점인 것 같아요. 구글 등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우리나라에 대해서 디지털 과세가 과도하다라는 주장을 펴왔기 때문이거든요. 트럼프가 이런 이야기 그냥 둘 리가 없겠죠. 바이든 행정부와의 협정에 따라 매출이 큰 다국적 기업에 최소 15% 이상의 법인세, 글로벌 최저한세를 물리는 국가도 영향권이 있는데 여기에도 우리나라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트럼프의 복수세 어느 방향으로 어느 나라를 향할지 우리도 숨죽이고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런 뉴스까지 터져 나왔잖아요.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 아직 본격화되진 않았잖아요. 뭐 여기저기서 터진다는 얘기만 나오지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도 우리나라의 5월 수출 지난해보다 1.3%가 감소했어요. 수출 증가율이 4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떨어졌습니다. 특히나 그동안 잘 나가던 미국에서도 잘 나가던 자동차 수출마저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4.4%나 뒷걸음질 쳤거든요. 게다가 양대 수출 시장인 미국, 중국에서 동시에 전체적인 수출이 크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충격이 매우 크다고 하는데요. 윤석열 내란으로 정부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으니 충격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점도 있어요. 법안 심리를 앞두고 미국 상원 통과가 아직 미지수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아, 왜 미지수일까요? 상원의 의석수는 53대 45, 공화당이 다수입니다. 민주당 성향으로 파악되는 무소속 2석을 빼더라도 공화당이 과반을 넘잖아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요, 지금 미국 언론들 공화당 내에 반란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도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뭘까?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전 세계에 미칠 파급력, 무역 전쟁만큼이나 클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렇게 경고했어요. 시장을 뒤엎고 미국 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 그리고 JP 모간도 미국과 외국 기업 모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법안 상원에서 통과시키면 안 된다. 이런 얘기겠죠. 특히 조지 사라벨로스 도이치방크 외환전략 총괄은요, 무역 전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라면서 이런 얘기를 언론에 풀어놨더라고요. 미 법원의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이 제약을 받는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세금 부과는 새로운 지렛대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 행정부가 무역전쟁을 자본전쟁으로, 이제 무역전쟁이 아니라 자본전쟁으로 전환하려는 여지를 만들 것입니다. 이 우려대로라면 보복세는 자본전쟁으로 비화되면서 관세전쟁보다 더 큰 충격을 전 세계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줄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한마디로 외국 자본이 미국에서 빠져나가서 정처 없이 유랑할 수 있다, 이런 얘기겠죠. 아무리 경제 규모가 큰 미국이라도 외국 자본이 한꺼번에 빠져나간다. 충격이 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게다가 외국 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늘리겠다라는 게 트럼프 정책이잖아요. 근데 외국 자본이 빠져나간다. 일자리도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내세웠던 정책, 일자리를 늘려주겠다는 정책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게다가 재정 압박을 받는 트럼프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미 의회 합동조세위원회가요, 분석을 해봤대요. 앞서 얘기드렸던 트럼프의 이 조항,
상원 통과만 남겨놓은 이 조항이 도입되면 향후 10년간 116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60조 원의 세금을 더 걷어들일 수 있다 라고 예상이 되지만, 문제는요, 2033년, 지금으로부터 8년 뒤부터는 오히려 관련 세수가 감소할 수 있다 라고 분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세를 지지하는 하원의 세무위원회 제이슨 스미스 위원장, 이 공화당 소속이거든요. 이 사람조차 언론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수세가 결코 사용되지 않길 바라며 다른 국가들이 미국 기업에 부당하게 단속하는 것을 막는 억제력 역할을 하기 바란다. 복수세 말만 하고 실제로 실행되지 않길 바란다. 뭐 이런 얘기겠죠. 따라서 복수세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이긴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앞서 얘기대로 공화당이 지금 과반을 넘잖아요. 숫자상으로 통과가 가능하니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 생각나는 명대사가 있습니다. 요즘 활력이 넘쳐 보여요. 비결이 있나요? 레몬즙 마셨을 뿐인데요. 나도 홈쇼핑에서 레몬즙 사서 마셨는데 효과 없더라고요. 아무 레몬즙이나 마시니 그렇죠. 기왕이면 세계적인 레몬 산지 스페인에서 생산된 레몬으로 만든 것을 먹어야죠. 그것도 레몬 한 개를 그대로 한 포에 담은 레몬즙을 마셔야 해요. 그런 레몬즙도 있나요? 경불진의 오랜 깐부 브리오 비타민에서 살 수 있는 레몬즙이 있잖아요. 유기농 인증을 받은 데다 레몬 이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아 안심할 수 있어요. 우와, 국내 유기가공식품 인증은 물론 유럽연합 유기농 인증까지 받아 믿을 수 있겠군요. 간편하게 1일 1레몬 하면 요즘 유행하는 독감도 걱정 없어요.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브리오 비타민을 검색해서 1일 1레몬 하세요. 너나. 그래서 여기서 생각나는 명대사가 있습니다. 맨 처음 언급했던 박찬욱 감독의 복수 시리즈 중에 하나, 친절한 금자씨. 이거 보신 분들 많을 텐데요. 이 금자씨가 교도소 문을 나와서 출소 환영 행사에 나온 전도사가 두부를 건네주며 깨끗하게 살라는 뜻으로 가지고 왔어요 라고 하자 뭐라고 했는지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트럼프는 중국에 뺨 맞고 엉뚱하게 다른 나라에 복수할 생각하지 말고 미국이나 잘 챙기길 바랍니다. 경불진 완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